제가 8살 때부터 18살까지 10년의 성폭력을 행했고 멈춘 이유가 대학 가기 위해서. A씨를 괴롭힌 건 친아버지였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뭐 어떡하겠냐.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불행한 거라고 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도 취재진을 만나 힘들게 입을 뗐습니다. 가해자는 친척.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입단속만 시켰습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어쩌라고. 친족 성폭력에선 이렇게 피해자에게 집요한 침묵이 강요됩니다. 사실을 털어놓으면 온 집안이 나서 오히려 가족 파탄범이란 멍해를 지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혼의 살인. 다른 학대보다 더 영혼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옆에서 우연히 알기가 어려우니까 더 오래 지속되죠. 무서운 건 이런 영혼의 살인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란 점입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친족 성폭력 사건만 지난 4년간 3천여 건, 매년 700건이 넘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혼자서 견뎌야 하는 피해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일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피해들이 일상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철 지나갈 때 덕거덕거리는 소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학대를 대물림하기도 합니다.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 학대와 무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 학대를 했어요. 그나마 이런 문제들의 뿌리를 직시할 수 있게 된 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반백년이라고 하는데 50년 만? 40년 만에 처음 얘기예요. 친족 성폭력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피해를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과 의지를 갖추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피해가 갈까 봐. 그 아이 자체도 그거를 가족이란 걸 잃고 싶어 하지 않은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평균 1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상담을 받고 고통을 털어놓는다는 게 관련 기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친족 성폭력의 경우 처벌법의 공소시효는 고작 10년. 힘들게 용기를 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 수준을 못 꺾어요. 이게 한 5년이나 7년 정도 이렇게 유예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소하려고 해도 공소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다행히 친족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안이 지난 1월에 발의되긴 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아직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 일반인에게는 10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은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피해자들은 또 한 번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해자를 벌할 수 있는 기회. JTBC 최수연입니다.